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10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이곳에는 소위 찬바람이 났다 그러죠. 네, 열대야 없이 밤에는 서늘한 그런 기온이 도는 그러한 아침을 오늘 첫 번째 맞이했습니다. 복이 지나자마자 아주 신기하게 찬바람이 나죠. 네, 여러분 계신 곳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2부 자연의 경고, 기후 변화와 농업이라는 주제로다가 좀 한번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자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연구원 여러분,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에 올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밥상과 농업 현장 한가운데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농사력은 계절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봄 파종, 여름 성장, 가을 수확, 겨울 휴경, 이 순환은 수백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부들은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기상청의 단기 예보와 실시간 날씨 변화를 보며 하루하루 농사 계획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봄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고 여름에 한파가 찾아오며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을 공통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경고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 세계 농업 피해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아주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2024년 겨울 작물 생산량이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겨울 폭우와 이상 고온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곡물의 생육 주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벼 재배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폭우가 발생해 수확량 평균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수확 직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저장과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 피해가 아주 급증을 했죠. 네, 아프리카 동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사막 메뚜기 번식 주기가 빨라져 수천 헥타르 농경지가 순식간에 황폐화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1년 전에는 12번 번식하던 메뚜기가 34번까지 번식하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커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 이것은 기온 변화와 강수 패턴 변화가 병충해 확산과 농업 붕괴를 가속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한국 농업의 기후 위기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온 상승 속도를 보면 지난 100년간 한국 평균 기온이 1.8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구 평균 상승 속도의 약 2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는 1970년대 평균 8일에서 최근 20일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작물 재배 가능 지역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벼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고온 피해로 벼 알이 채워지지 않는 불안전 등숙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능청 예측에 따르면 2100년까지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벼 재배 가능 면적은 최대 45%나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와 태풍 패턴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가 짧아지는 대신 폭우가 집중적으로다가 내리는 경향이 이제는 아주 확연하게 강해졌죠. 이로 인해 토양 침식, 배수 불량, 뿌리 부패병이 온 농지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해충 발생 패턴의 변화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기온이 오르면 병해충은 더 빨리 번식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집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남부 지역에서만 문제였던 해충들이 이제 중부 심지어 북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벼멀구입니다. 원래 제주도와 남해안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경기 남부까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죠. 총채벌레를 한번 보죠. 겨울철이 따뜻해지면서 하우스 작물뿐만 아니라 노지 작물까지 피해를 이제는 주고 있습니다. 홍명나방, 기온 상승과 함께 번식 세대가 늘어나고 살충제 내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병해충은 단순한 피해 요소가 아니라 토양과 생태계가 불균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제거 대상으로만 여기고 더 많은 농약으로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충은 더 강해지고 토양은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5번째, 자연의 경고를 읽는 방법입니다. 자연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태풍과 폭우와 병해충으로요. 이런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 생태계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공부의 재료로 삼는 것이 농부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현대 농업은 공부보다는 제거를 선택합니다. 병해충을 없애고 잡초를 없애고 기후변화를 무시한 채 단기 수확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억제만 하고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6번째, 과학이 말하는 해결 방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라는 기구가 있죠.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 이것을 약자로다가 CSA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영어로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자가 그렇습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 지역별 기후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 선택 재배 시기 조정, 이렇게 하고 있죠. 토양 복원에 대한 것, 유기물 함량 증가, 고온 발효, 퇴비 활용, 미생물 활성화, 그리고 작물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 단기 작물, 즉 한 가지 작물 재배 대신 혼작과 윤작, 이런 것을 권하고 있고요. 통합 해충 관리 IPM이라는 그러한 것을 보면 해충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천적 환경 조절로 개체수를 관리한다고 지금 해결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투르지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확산은 피해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토양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농업은 더 회복력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면 자연은 더 큰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청구서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3번째 3부 병, 해충과 농약 의존의 악순환에 대한 주제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던 옥수수는 이제 다 비어서 유기물로다가 활용을 하려고 바닥에 다 눕혀놨어요. 그리고 노지 오이는 이렇게 지금 아직도 건재하게 오이 수확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계속 수확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조선대파가 이제 올라오고 있죠. 조선대파가 이곳에서 이제 자라서 가을 김장 준비를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쪽파가 심을 시기가 됐는데 돼가고 있죠. 그리고 김장 심을 시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추 수확을 첫 번 고추 수확을 했어요. 네, 지금 수확하고 난 자리는 지금 이렇게 좀 허전하죠. 네, 좀 허전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추 수확을 해서 지금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놔두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덜 익은 것도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금 물러가면서 색깔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태양에다 널든 아니면 기계에다가 넣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에다가 넣을 때는 먼저도 이제 이게 발표를 해드린 바가 있지만 꼭 부지포를 위에다가 씌워서 직접 태양이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부지포를 활용하셔가지고 그 태양에 말릴 때는요 햇볕에 뒤지 않도록 희나리가 안 집니다. 그래야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계에다 넣는 거는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물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물렸다가 기계에다가 넣으면 아주 예쁜 색깔의 고춧가루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